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최병묵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의원, 네. 어디 최병묵 TV 지금 론칭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제가 8월 1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름을 정했습니다. 아, 장명을 하셨군요. 그렇죠. 자, 최병묵의 팩트. 최병묵의 팩트. 이렇게 정했는데 네. 뭐 정한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일반적인 뭐 잡담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기자 경력을 그 진짜 총 결집해서 네.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저 최 의원이 기자 생활한 게 86년부터인가요? 그렇습니다. 86년부터 하니까 무려 33년 언론, 그것도 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을 정치부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정치를 보는 그 어떤 시각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최근에 보면 저도 그래 많은 사람들 만나면 꼭 묻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정치의 미스터리예요. 이 저희 황태순 TV에서도 여러 차례 뭐 네.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장수 박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황태순 TV를 보고도 궁금증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한테 묻기를 저 이번에 최병묵 의원 나면 꼭 물어달라. 네. 네. 한국 정치의 미스터리. 자, 내가 보면 주변에 문재인 좋다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문재인 심지어 욕한다. 그래, 근데 그게 문재인 지지율이 높이 나오느냐. 둘째, 더 이상한 것은 문재인 지지율이 문재인이 싫다는데 자유한국당 좋다는 사람, 황교안 좋다는 사람 별로 못 봤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서 사실은 이제 요즘에 뭐 일본하고 싸우느냐고 문재인 네.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갔지만 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찬반이 비슷했고 심지어는 네. 반대가 그 찬성을 그러니까 긍정률보다 부정률이 더 높았을 때가 좀 있었어요.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반사 이익을 자유한국당이 받아야 되는데 네. 제대로 못 받았어요. 네.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특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2월 27일입니다만은 네. 2월 27일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제가 찾아보니 한국갤럽 기준으로 그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0%였습니다. 네. 근데 황교안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한 25까지 쭉 올라갔다가 마침 어제 그제 그러니까 7월 26일 날 밝혀진 7월 4주차 자유한국당 지지율 19%로 오히려 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죠. 한국갤럽 조사로 5개월 전에 비해서 다시 그동안 조금 오르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원인을 네. 이제 결국 황교안 대표한테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문제. 그렇죠. 왜 그러냐면 황교안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네, 네. 저는 사실은 그 황교안 대표가 숙명여대 가서 뭐 자기 그 아들 발언한 것도 있고 이런 거를 쭉 보면 역시 법조인 출신의 사고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법조인은 네. 제도를 중시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정치인들은 제도가 아니고 사람을 중시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갭이 굉장히 크다. 예.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2002년까지 네. 그리고 1997년부터 해서 이제 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시절의 예. 한나라당을 제가 쭉 그 취재를 했거든요. 예, 출입을 하셨고 그때 반장하셨죠. 한나라당. 그렇죠. 예, 예. 그때 보면 그때의 이회창 총재 생각이 계속해서 나요. 이회창 총재는 뭐 아시다시피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법대 나오고 엘리트 판사 대법관 뭐 국무총리 잠깐 지냈습니다만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법조인이죠. 그러니까 그 사고 방식이 네.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만 네. 정치학 전공자들이 법조인이라면 아마 이럴 거야라고 하는 그걸 한치도 벗어나지 못해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그 누가 뭘 적어 오잖아요. 네네. 요 숙명여대 가서 이렇게 발언을 해주십시오. 네. 아마 제가 추정컨대 예. 그런 발언은요. 요런 발언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한 10개 넘게 올라올 거예요. 네네. 그럼 본인이 그걸 취사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취사 선택은 그야말로 정무적 감각이에요. 네. 그랬을 때 만약에 숙명여대에 가서 내 아들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도 또 팩트도 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뭐 토익 점수가 얼마고 뭐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강의를 듣고 있는 숙명여대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걸 먼저 고려를 해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약하다는 거죠. 그거 감수성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이회창 총재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총재가 있었던 1998년부터 네.
그 다음에 2002년 대선까지 이회창 총재는 말이 사실 대통령은 DJ였습니다만 여의도 대통령은 이회창이었어요. 지지율도 1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회가 한나라당이 사실 일당이었잖아요. 일당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2002년에 또 다시 도전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한계가 뭐냐면 네. 그걸 이인재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치적 상상력의 부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우리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회창, 네. 황교안, 또 사실 2002년에 이회창을 꺾었던 노무현,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인재, 공인이 다 사실은 법조인 출신이에요. 법조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황교안과 이회창은 경기고등 출신이고 네. 아니, 황교안은 아니지요. 경기고등 네.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네. 대학을 성대 나왔죠. 네. 네. 노무현 아시다시피 부산 상고 출신이고 네. 이인재는 서울대를 나왔습니다만은 경기를 안 나왔는데 어쨌든 경복고등학교 출신. 경복 나왔는데 이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인재나 보면은 노무현은 굉장히 보면 정치적이에요. 사람들이 네. 사람을 중시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이회창, 황교안은 지금까지 보는 황교안의 모습은 결국 보면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쉽게 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지금 이 배 안에 무슨 많은 불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토에 좀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는 네.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해요. 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사실은 황교안 지금 대표, 네. 이회창 전 총재, 네. 뭐 이런 분들은 되게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대선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할 예정으로 있어요. 당 대표가 되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인재 전 의원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법조인이지만 정치판에 오래 있었어요. 저는 그 차이가 우리가 흔히 여의도 정치판 네. 얘기해서 여의도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느끼는 정치적 상상력의 제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갑자기 그거를 다 습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습득한 사람을 주변에 실세 참모로서 둬야 되는 거예요. 전 그게 지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마침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인재 네. 의원 같은 경우는 1988년에 그 양반들 나이가 41살, 42살 때 그때죠. 40대 초반에 YS에서 발탁됐고 맞습니다. YS에서 단련됐어요. 노무현 대통령 보면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YS는 보면 야당 시절에도 자기한테는 정말 버거울 정도로 돈을 많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원 없이 써봤다 이런 얘기까지 그런 했잖아요. 얘기까지 네.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노무현과 보면 국무총리까지 지난 이회창, 황교안 너무 늦게 어떻게 보면 몸이 경직돼서 거의 60 다 돼갖고 정치판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중간에 정치 활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죠.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네. 우리 기억나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국회의원을 하고 나서 여의도에 가봤더니 정말 잡놈들이 많대요. 그 얘기 했잖아요. 했으면. 기억나죠? 근데 그 잡놈들과 어울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놈이 돼야 됩니다. 뭐 본인이 될지 안 될지 그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여하튼 그 사람들과 어울려 봐서 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 하는 그 수준에서 사고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메우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참모가 메워야 돼요. 근데 네. 이상하게도 이 법대 출신 그 지도자 옆에는 꼭 또 법대 출신 참모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면 생각이 비슷한 사람, 관료들이야말로 또 얼마나 정치적 상상력이 한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도 기회는 많은데 네. 아마 누군가가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대표한테 뭐 하고 있게 지금 하고 있겠으나 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네. 또 제가 이제 이해창 전 총재 얘기를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이게 너무나 많이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네. 본인이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해창 총재가 뭘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요. 네. 그 책상 앞에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만큼의 보고서가 쌓인다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언제 다 읽고 소화해서 자기가 그 정책화하거나 말로 하겠습니까? 누군가 그걸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 그래요. 보면은 저도 이제 예전에 뭐 김중건 대표를 갖다 모셔보지 네. 않았습니까? 뭐 김중건 대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렇죠. 판사 출신이고 한데 이 양반도 보면은 나이 40대 초반에 1981년에 처음 배지를 달아요. 40대 초반에 배지를 달고 그러면서 삼선 의원 중둥둥둥둥 해갖고 나중에 당 대표가 돼서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는데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막 뭐 또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아이고 뭐 정말 넘칠 정도로 많아요. 자, 그걸 갖다 정리해주는 그야말로 스핀 닥터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 사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꼭 보면 옆에 사심이 있어요. 있다고 봐야죠. 아니 예. 사심이 있으니까 정치하지 뭐 사심 없으면 네. 왜 정치하겠어요? 그렇죠. 성직자 하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심이 있는 사람이 네. 자기 개인의 욕심이냐 네. 아니면 자유한국당을 잘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한 그 욕심이냐 이거를 구분해내는 능력 네. 황교안 대표는 그걸 가져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갖다가 이 양반은 평생 갖다가 그것도 관료 중에서 가장 이른바 뻣뻣하고 딱딱하기 짝이 없는 검사만 해온 거예요. 맞아요. 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도 이런저런 얘기는 제 경험에 따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당 대표, 예를 들어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김중건 대표 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가 필요하냐니까 옛날 동방사기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네. 우리가 사기 열전에 보면 동방사기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한무저 옆에서 시정에 있는 얘기 갖다 낄낄거리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겁니다. 딱딱하지 않게. 근데 보면 대표들 앞에 가면 그 뭐 잘났다는 뭐 우리 교수님들 보면 빳빳해 갖고 대표님 그래야지 비례대표 받을 그래 거예요. 비례대표 받거든. 안 되는 실제 그렇습니다. 아 그럼요. 야, 그러다 보니까 그 밖에 나서 저희한테는 아씨 대표가 이러시면 안 되고 이러시면 안 되고 막 얘기했던 사람들도 막상 대표가 딱 막 자리만 만들어 놓으면 딱 굳어갖고 대표님 뭐 이러하시고 저러하시고 대표님 곧 대선이 곧 코앞에 있으시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대로 가면 이깁니다. 이대로 가면 이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황교안 대표 만나고 나와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잘. 내가 황교안 대표한테 가서 이렇게 쓴소리 했다고 다들 그래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안 되면 내가 그렇게 얘기는 내 말을 안 들어서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도 보면 황교안 대표 주변에 이른바 요즘 5인 체제, 6인 체제가 있습니다. 보면 그 주변에 황교안 대표 주변에 뭐 특정인을 갖다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사무총장, 인재영입위원장, 그다음에 핵심 뭐 사무부총장 한번 꼽아볼까요? 요즘 가장 사무총장 박명우 총장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홍문종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하고 만나서 뭐 몇 명을 꾸어주는 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 나왔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네네. 자 홍문종 그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를 왜 만납니까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지금 누구를 이용할 순간이죠? 우리 공화당은 2석밖에 안 돼요 현역이. 그런데 지금 박명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지금 저 홍문종 그 공동대표 만나고 다닐 때입니까? 거기에서 만나서 이상한 소리하고 완전히 지금 뒷덜미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밥 한 끼 했으면 아마 잔치상 받았다고 소문이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일을 그게 정무적 감각 부족이에요. 자,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실 이제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어떻게 보면 황교안 호의 네. 사실상의 항해사라 불리는 사람이 추경호 의원입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대요. 네. 추경호 의원은 사람은 착하죠. 네. 근데 이 양반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국무조정실장까지 지냈고 전형적인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에요. 네. 그냥 아니 우리가 공무원을 다 욕하는 게 아니라 정무적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공무원 중에도 정무적 감각 가지고 있는 분 많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골라내는 게 황교안 대표의 선구안이다 이런 얘기죠. 또 있죠. 지금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인재영입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예전 같은 경우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표할 때 당 대표 겸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인재영입위원장인데 이명수 의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왜 인재영입위원장이 중요하냐면 네.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인재들이요. 네. 이명수 의원이 부르면 잘 안 들어가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직접 불러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에 입문할 때는 정치에 입문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과거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수 의원이 적어도 황교안 대표를 팔거나 네. 아니면 황교안 대표한테 전화 연결을 시켜주거나 이렇게 해서 인재 영입이 돼야지 인재다운 인재가 들어가는 거지. 네. 그냥 이명수 의원이 가서 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우리 당에 와서 뭐 뭘 해주세요? 안 들어가죠.
우리 그거 현대 정치사가 다 증명합니다. 근데 또 제 주변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팀 플레이를 못한다. 왜냐니까 그게 당장 2월 27일 번역 전당대회 그 할 때 보면 같이 뛰었던 사람 기억나시죠? 누구누구인지 오세훈, 그러면. 뭐 김진태 등등 뛰지 않았어요? 네, 뭐 거기다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일정한 역할이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활용 못하는 것이 앞서 우리 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황교안 대표 주변에서 황교안 대표의 주변에서 대표님 이대로 가면 됩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 엉망이고요. 지금 저 지지율 높이 나오는 거 다 여론 조작이고요. 여론조사 조작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쭉 가시면 되고 괜히 그러면 갈 길 잃은 유권자들이 네. 자유한국당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물만 쳐놓으면 됩니다. 진짜? 그러면 내가 뭐 저 김병준이나 뭐 오세훈이나 뭐 굳이 뭐 김태호나 그거 괜히 굳이 같이 할 필요 없겠네. 아니 굳이 라고 혼자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 굳이 뭐 괜히 내가 뭐 괜히 걔들 갖다 키울 필요 있어? 나 혼자 뛰면 되지. 국민들이 나만 바라보는데 이렇게 생각하나요? 실제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은 네. 제가 취재 경험으로 보면 하나같이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황교안 대표가 지금 본인의 단점을 네. 단점이 뭐라는 걸 우선 파악해야 되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우선 단점이 뭐고 보완할 수 있는 길은요. 본인과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을 한 10명만 만나보면 네. 10명만 만나보면 금방 단점과 대책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황교안 대표 그거 하고 있다는 얘기 못 들었죠? 못 들었습니다. 저도 못 들었어요. 자,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황교안 대표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 갖습니다. 황교안 대표 사람은 인물도 좋고 다 좋고 음성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안 떠? 문재인 이렇게 죽을 수건데 왜 안 떠? 자유한국당 이대로 가면 되나? 마나? 헷갈리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황태순 TV를 보시고도 만약 궁금증이 더 있으시다면은 최병묵의 팩트를 보시면 됩니다. 2019년 8월 1일 최병묵의 팩트 FACT 맞나요? 네. FACT 최병묵의 광고 감사합니다. 팩트 자 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